그것이 알고 싶다 다들 보셨나요? 잔인하더라. 그것이 알고 싶다. 되게 살벌하고 무섭더라고요.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경산에서 가해자,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이 사람이 친구를 난도질해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 특이하게도 그 친구를 그렇게 죽이고 나서 빨개 벗은 채로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를 훔쳐갖고 마시고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경찰에 잡힌 그런 기괴하고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여기 정재환이라는 이 사람이 온몸에 전신 문신이 있습니다. 이리즘이라고 이런 전신 문신이 있는 딱 봐도 불법적인 일 하는 그런 사람 같죠? 물론 문신이 있으면서도 건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문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가학적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문신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문신에 대한 인식이 또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놀랍게도 24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도 사고 2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포르쉐 이런 수입 명차 이런 차들도 몰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번 돈은 범죄 수익 대포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통장을 사가지고 팔고 했나봐요. 저도 뭐 그쪽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통장 거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불법적인 일과 되게 연관이 깊고 그런 걸로 수익도 거둔 이런 사람인데 동남아에도 갔다 오고 했다고 합니다. 약한 건 아니래요. 안 그래도 너무 잔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검사를 했는데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래요. 여러분 근데 동남아 그 캄보디아 맞나요? 거기 갔다 온 거 맞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동남아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그 술 마시면은 사람 패는 버릇이 있었고 이 사람한테 맞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죽였는데 롤렉스 시계 찾고 있고 역시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 사건 자체도 되게 충격적인데 이 사람의 부모 정재환이라는 사람의 부모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특히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의 아빠라는 사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너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통화하고 있는 PD분을 만약에 눈앞에 있으면은 뭐 칼이 있으면은 칼로 어떻게 해버렸을 거라고 칼로 쳐버렸을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전화하니까 뭐 사람 죽였으면 20년 살다 나오겠지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꽤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전화통화로 이렇게까지 당당하고 뻔뻔하고 막 나가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즐겨 보시는 분들도 이 전화통화를 듣고 놀랬을 거예요. 다들 뭐야 자기 자식이 그렇게 범죄 저질렀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뭐 정재환이라는 이 사람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다 놓은 자식이다 내 알바 아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빠도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을 팼대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가출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거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오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범죄가 진짜 너무 잔인하고 더군다나 시신훼손까지도 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뭐 내장이 튀어났다 그러고 진짜 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여기 그 관절 부분 다리 오금 부분이나 이런 거를 자르려고 했던 시도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고 무려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드는데 칼을 한 자루도 아니고 칼을 세 자루나 이렇게 써가면서 아주 잔인하게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주제 왜 그랬을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 어디에서도 자세하게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오늘 라이브에서는 제 추측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죽인 친구는 해병대 나오고 키도 아주 건장한 체격에다가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런 친구를 술 마시면서 그 술자리에서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이렇게 완전히 잔인하게 죽인 거는 제 생각에는 벼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벼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거나 술 먹고 행패를 부릴 때 말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죽은 친구래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폭력성을 이렇게 완전히 뭔가 해소를 해야 되고 뿜어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아냈던 친구가 그 죽은 친구다 보니까 죽은 친구가 계속 그렇게 말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벼르고 있다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오는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뭐 전화통화 녹음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D분이 이 가족들을 통화를 했었잖아요. 어머니하고는 통화가 안 됐는데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하고는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하고의 통화를 비춰봤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이제 그런 아버지하고의 교류도 없었을 거고
거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온 그 가정 환경 자체가 정말 지옥 같았을 거고 엄청 안 좋았을 게 눈에 안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죽은 친구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계시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뭔가 좀 열등감이나 그런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가정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크는 나의 친한 친구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를 때리거나 이렇게 화풀이 하거나 이럴 때 그때마다 이제 나를 말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벼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벼르고 있다가 술 마시다가 그냥 죽여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 들더라고요. 왜 이런 친구를 사귀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이가 24살이거든요. 남자들은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이제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다 보니까 끼리끼리 만나게 되는데, 20대 때는 나는 너무 모범생 같은 애들만 만나지 않는다, 나는 남자다운 애들도 만난다, 그거 의리라 생각하고 좀 그런 시기들이 있을 때가 있죠. 평범하고 성실하게 공부만 하고 그냥 올바르게 직장 다니고 이런 친구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두루두루 잘 지낸다, 그리고 나한테는 뭐 물론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사는 친구도 그 알고 보면 나한테는 되게 착하고 좋은 친구다, 그런 친구를 두고 나를 약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점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결국에는 다 갈라지고 멀어지게 되고 하는데, 20대 때는 그런 친구들도 곁에 둘 때도 있고 그런 시기가 있죠. 왜 미워할까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제 추측인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리뷰하려고 이것저것 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쉽게 비유를 하자면 나는 주식으로 돈을 정말 크게 많이 잃었어. 그래서 막 지금 당장 내일 오늘 이번 달 생활비랑 이런 거 막 너무나도 쪼들려가지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하고 정반대로 주식으로 크게 돈을 벌었어. 거기서 오는 시샘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으로 예를 든다면은 마찬가지로 가정 환경도 나는 맨날 아빠한테 막 욕먹고 학대당하고 정말 어둡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크고 있는데, 나랑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10년지기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자주 만나고 노는 친구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잘 계시고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잘 크는 친구. 그러면 이게 거기서 오는 괜히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분노하게 되고 더 화가 나게 되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0년지기 친구였기 때문에 가까운 만큼 더 이렇게 증오나 분노도 쉽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깝게 지내는 만큼. 그 와중에 경찰들은 정재환을 보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편의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경찰이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정재환이 도망갔고 경찰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서 놓치게 됐는데, 제가 그거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찰이 도망간 게 아니라 경찰들 말로는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 폭주하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붙잡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찰이 어쨌든 간에 놓친 거잖아요. 그 놓친 게 참 너무 이해가 안 갔죠. 빨리 그 차에 내려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놓쳤다는 게, 그렇게 놓쳐버렸다는 게 저는 좀 경찰들의 조치가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정재환이 편의점에서 그렇게 바나나 우유 훔쳐먹고 다시 집에 돌아와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정재환의 친구들 3명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도 보고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친구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재환이 돌아왔을 때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정재환한테 주먹을 날립니다. 저는 이것도 너무 놀랐어요. 보통 내장이 나와 있고 거실이 온통 피범벅에다가 여기 목은 그어져 있고 팔다리는 잘리다가 말아 있고 이렇게 완전 잔인한 그런 범죄 현장을 봤는데, 거기서 완전 위축되거나 주눅드는 거 없이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피범벅이 돼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한테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게, 주먹을 날린 사람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였다면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친구들도 가지 말고 경찰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그냥 저는 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영상통화를 했잖아요. 영상통화를 했을 때 뭐 물어 뜯겼다, 얼굴은 완전 피범벅에다가 퉁퉁 부어있고 그런 거 봤다면은 사실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라면은. 조금 모르겠어요. 20대라서 그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몇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때 빨리 경찰에 신고했다면은 적어도 피해자가 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얼굴이 너무 망신창에다가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막 곳곳에 이빨로 물어뜯고 해가지고 이빨로 물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런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의 친구들이 가가지고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고 이런 이 상황 자체가, 아니 경찰에 빨리 신고를 안 한 게 더
좀 의아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랬어요. 영상통화를 안 해가지고 통화만 했다면 모르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망가졌고 위험한 상황인지가 딱 보였거든요. 신고를 늦게라도 했겠죠. 늦게라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남자들은 20대일수록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의리를 많이 따지고 우정을 많이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릴 때는 이 친구가 좋은 친구지 나쁜 친구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니까 그것만으로 사람을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하고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 특히 술 먹고 행패 부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무조건 피하거나 걸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더군다나 누가 봐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집에 들락날락거리고 한 거는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딱 봐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 전에도 많은 시그널들이 있었거든요. 동생들을 때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막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추행부터 해가지고 각종 뭐 경찰서 간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폭행 이런 것들.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 집까지 가서 술 마시고 자주 만나고 한 거는 조금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게 아닌가. 이 주변 사람들 자체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피해자 친구 그리고 정재환 이렇게 셋이서 이 사람의 집에서 술 먹고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되게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또 하나는 친구가 거실에서 그렇게 범죄를 당하고 있는데 살해를 당하고 있고 칼로 난도질 당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술에 취해가지고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 말로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대요. 원래 평소 주량이 뭐 3, 4병? 4, 5병?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라 가지고 술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술 먹은 친구들도 그렇게까지 술을 많이 먹은 상태가 아닐 텐데 한 친구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이게 참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고 지금 밖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거를 다 알게 됐을 텐데 자고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죠. 죽은 애 가족들은 어떡하나 라고 하시는데 너무 이쁘고 착한 아들이었대요. 근데 죽어도 너무 잔인하게 죽었어. 죽은 친구 부모님도 저 사람한테 잘해줬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알고 지낸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요. 원래는 하는 일도 명확하지 않고 잠깐 일하던 것도 중간에 그만두고 돈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몸에 이렇게 이레짐이 문신을 하고 이런 뭐 통장 관련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수입 외제차도 사고 포르쉐나 BMW 같은 그런 차를 몰고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친구들도 이상한 애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대 때는 뭐랄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지인들에게 약간 대리만족?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요. 남자들은 좀 그런 폭력이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판타지? 로망? 그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폭 유튜버, 건달 유튜버, 그리고 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의 교도소 썰 그런 것들이 막 컨텐츠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컨텐츠로 했던 사람들이 구독자도 되게 많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그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선망이나 이런 뭐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인생을 막 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뭔가 폭력에 가깝거나 약간 특이하게 사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매력이나 흥미를 느끼고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비록 건달은 아니지만 건달인 친구를 곁에 두고 대리만족하는 내가 건달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건달인 가까운 지인을 두고 마치 내가 건달인 것처럼 이렇게 좀 지내는 남자답고 의리를 중요시하고 하니까 나도 약간 이런 비슷한 부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대리만족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사는 길이 달라지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걸 오직 그 집단에서 멋있다거나 남자답다 인정해주는 왜곡된 평가를 하나 봐요. 아빠라는 사람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아들이랑 똑같던데요. 보통은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PD입니다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라고 그런 얘기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얼어붙어요. 나 뭐 잘못했나? 나 잘못한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뭐 걸렸나 싶어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쩔쩔매거든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PD라고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어디 방송국 PD입니다.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어디 PD입니다. 어디 방송국입니다. 뭐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라는 이렇게 그런 얘기
얘기 들으면은 얼어붙는단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전화가 왔지 하면서. 근데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쩌라고, 뭐 지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보고 살았는데 뭐 어차피 내다 놓은 자식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만약에 PD 너가 내 앞에 있었으면 칼로 내려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진짜 더 흉폭한 사람이구나.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겠죠.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도 아들이 그렇게 구속이 되고 사람을 죽였다는데 롤렉스 시계 못 팔아서 아쉬워하고, 롤렉스 시계 어딨냐 물어보고, 우리 아들 어떡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만약에 저의 경우에는 제 아들이 뭐 그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어떡하지? 왜 그랬지? 그래서 걱정할 텐데 아들보다도 롤렉스 시계를 더 먼저 신경 쓰더라고요. 어머니도. 여러분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롤렉스 시계 행방을 몰라요.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롤렉스 시계랑 그 2천만 원 현금 그걸 엄마한테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롤렉스 시계가 사라졌어. 롤렉스 시계가 행방을 알 수가 없대요. 엄마한테 왜 주라고 했을까요? 뭐 그걸로 영치금 넣어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영치금 넣어달라고? 아니면 엄마한테 그런 걸 전달해가지고 뭐 매달 엄마한테 뭐 생활비를 주거나 용돈 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감옥 가게 되면은 못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다가 적정선에서 그 선을 넘지 않고 스스로 멈춰요. 절제를 하죠. 더 이상 화가 터지지 않도록. 정재환 이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로부터 벗어나서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아빠한테서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 분노를 조절하거나 이런 게 완전 통제가 안 되고 고장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폭력을 저지르고 그 친구를 이렇게 막 협박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게 아닌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선을 확 넘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이가 20대 이제 25도 안 됐어요. 24살. 24살이다 보니까 내가 얘 그냥 죽여버리고 감옥 갔다 오지 뭐. 이런 심리도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맨날 거슬리고 내가 막 그 후배나 사람들하고 다툼이나 시비가 있을 때마다 얘가 계속 나를 말려가지고 눈에 거슬리고 얘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냥 얘 내가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냥 감옥 갔다 오면 된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 친구를 죽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자들한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이 되고, 화가 나거나 내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감정이 휩싸일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 배우는 그런 표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통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전화해서 통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재환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흉악했잖아요. 흉악이라는 단어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칼이 있으면 칼로 뭐 쳐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리고 아들이 이제 뭐 사람 죽였다니까 뭐 사람 죽였으면 20년 살다 나오겠네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 벗어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 정재환이 어릴 때 중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정재환을 어떻게 했을지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어떻게 했을지도 안 봐도 뻔하고,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도 폭력에 대해서 조절이 안 됐을 거고, 그리고 또 여자에 대한 그런 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미 정재환은 그 여자친구를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정재환이 나를 너무 심하게 때린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가서 말리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괴물이 된 게 아닌가, 괴물이 괴물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정재환 같이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크게 저질렀을 때 이 사람하고 연관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소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또 그렇게 또 안 되는 것 같고, 요즘에 이렇게 경찰분들이 하는 그런 수사나 범죄자들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미국, 일본, 중국 다 사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누굴 눈치 보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한심합니다. 살인자는 사형해야지 뭘 눈치 보는지. 뭐 인권단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정재환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한 전과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형량이 20년형 정도 받는다 하면은 지금 제 나이에 이제 출소하는 거거든요. 지금 24이기 때문에 20년 살고 나온다 한다면, 정재환의 아버지 말대로 살인 저질렀으니까 20년 살다 나온다고 한다면은 44세 나오는 겁니다. 근데 44세 나왔을 때 제가 이제 42이니까 너무 에너지 넘치고 전혀 뭐 이렇게 기력이 약해진다거나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갔는데 20년을 살다 나와도 44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너무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해하려고 칼을 드는 생각조차 못해요. 근데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은 칼을 3개나 썼어. 사람을 죽이는데. 더군다나 사람을 시신훼손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너무 잔인하게 한 50번을 찔렀다 했나? 수십 번을 난도질을 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는 전문 용어로는 오버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냥 20년 정도 살다가 사회에 나오는 게 44살에 나온다는 게 그게 더 공포라는 거죠. 이거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전에 판결받은 사례들을 보면 정재환이 몇 년형을 받을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유튜버 수탁 납치 사건. 수탁님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심한 폭행을 당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히 이제 구출이 돼가지고 살았는데 이 경우에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이라고 본다면은 최소 30년 정도는 받겠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30년을 받아도 50대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부산 해운대 마약남 사건,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20년밖에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잔인하게, 심각하게 잔인하게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죽진 않아서 징역 20년을 받았나 봐요. 정재환 이 사람은 거의 뭐 30년 정도, 30년 이상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50대에 나와도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너무 위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3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잖아요.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할까요? 대단한 나라네요. 이런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옛날부터 말들이 많았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 거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처럼 국력이 강하지가 못해요. 아직도 국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서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출을 해야 되고 무역 흑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따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시키고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뭐 인권이고 자시고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고 너네들은 범죄자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인권을 조금 인권이 없는 나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계약이나 거래, 외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은 사형 다 합니다.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미국, 걔네들은 눈치 안 보는 애들이잖아요.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 나라들은 눈치 안 보는 나라들이잖아. 뭐 자기네 국민들 갖고 그냥 내수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정재환한테 죽은 그 친구라는 분이 너무 안타깝게 너무 잔인하게 이제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울면서 인터뷰하고 하시는데 너무 참 그랬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 잔인하게 죽으니까. 더군다나 그 부모님들도 봤을 정도로, 피의자의 부모님들도 이 정재환이라는 친구를 알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죽으니까. 전화통화 녹음된 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정말 잔인해요. 내장 보인다, 내장 나온다,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이 정재환 이 사람은 막 웃으면서 계속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들리고, 더 잔인하고 심각한 그런 소리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차마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방송에 내보낸 게 그 정도였던 거예요. 뭐 내장 나온다 이 정도. 저는 물론 이 정재환이라는 사람의 범죄도 범죄지만 정재환이라는 사람이 경산의 신도시인가요? 신축 아파트를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차 몰면서 살 정도로 24살 나이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했다는 거, 내가 모르는 어둠의 세계가 우리나라에 정말 크게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불법 해외 도박?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법 해외 도박을 하는 그런 조직의 뭐 통장을 이렇게 뭐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돈으로 이렇게 이레짐이 문신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몰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 봐요. 어울리는 친구들 다 덩치가 장난 아니던데 그냥 보통의 평범한 친구,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재환하고 어울리는 그 친구들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을까. 평범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정재환이 피범벅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런 정재환한테 주먹을 날릴 정도의 그런 깜냥이라면은 일반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경찰에 신고를 더 빨리 했다면,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친구가 물어뜯겨가지고 피범벅에다가 얼굴도 만신창이었을 때 그때 빨리 신고를 했다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울리는 선후배들이
일일이 간에 보통큰 게 아닙니다. 잔인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덤덤하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저는 인터뷰도 못할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 잔인한 시체를 볼 일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잔인한 시체를 볼 일이 없어. 살면서. 근데 내 눈앞에 그렇게 피범벅 온통 낭자해가지고 완전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는, 불과 이제 최근까지도 술도 먹고 친하게 지내고 대화하고 어울렸던 친구가 뭐 내장이 나와 있고, 근처에는 이제 막 그 토막 내려다가 말아가지고 그런 뭐 톡칼이 있고 막 비닐봉다리 있고, 이런 진짜 토할지도 모르는 구역질이 나오는 이런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런 걸 목격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신과를 다니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정재한의 친구들은 오히려 정재한한테 주먹을 날리고 이랬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인부 아들이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남자들은 20대 때 얘는 좀 위험하다, 얘는 너무 사는 길이 어둡고 일반적인 인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멀리 해야 돼요. 특히 술 먹고 개가 되는 애들, 술 먹고 완전히 그냥 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폭력적이 되고 완전 다른 사람 되는 애들, 정말 피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그 친구랑은 술도 먹지 말고 그래야 돼요. 안 만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 친구니까 얘가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계속 만나다 보면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피해자가 된다니까요. 휘말린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 술 먹고 개가 되는 친구하고 같이 있다가 나도 같이 개의 공범이 되는 경우, 얘가 막 때렸어, 나는 그냥 이 친구를 말리지 못하고 그냥 이 친구가 때리는 걸 보거나 같이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나 똑같이 공범이 되거나, 혹은 그 친구가 막 음주운전하고 했을 때 나는 그 옆에 있었어. 그러면 음주운전 뭐 방조죄인가? 뭔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타투나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물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흔해져요. 별거 없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헬스장 구경만 했는데 휘말리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피해자분이 진짜 착한 친구였대요. 진짜 착하고 항상 말리고, 뭔가 무슨 일들이나 사고가 터지면은 항상 그거를 이제 수습하고 말리는 그런 착한 친구였는데, 이런 흉악한 이런 사람의 손에 희생이 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질투나 시샘, 자격지심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잘 되거나 행복하거나 내가 못 가진 걸 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증오하고 그걸 내가 빼앗고 싶어하고 저게 내 건데 내 복이 쟤한테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더라도 나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감춰야 돼요. 너무 드러내면 안 돼요. 가까운 사이여도. 피해자분 가족분들 말로는 피해자분 가족들도 알 정도로 그 피해자 집에 놀러 올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대요. 저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아빠가 맨날 나를 학대하는데 얘는 이렇게 부모님 다 계시고 부모님이 또 좋은 분들이네, 나는 이렇게 못 가진 거를 얘가 갖고 있네 라는 그런 점. 근데 그런 애가 나보다 힘도 좋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고 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화를 내가지고 이거를 분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막 말리고, 그러니까 계속 벼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진짜 얘 언제 한번 죽여버릴까 하다가 그래, 얘 죽여버리고 감옥이나 갔다 오면 되지. 뭐 감옥 가봤자 내가 어차피 전에 뭐 사람 죽인 적이 없으니까 뭐 20년 정도 살다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저질러버린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뭐 사형 무기징역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나라나 마찬가지라서 사형이 나와도 뭐 사형 당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사회 격리가 되길 바라는데, 아마 거의 한 30년 나오는 정도, 30년 이상 정도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막 40년 50년 그냥 계속 감옥에 있고 사회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막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은 뭐 30년 살다 나온다고 해도 50대잖아요.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것이 알고 싶다랑 이렇게 프로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나와서 다 이제 알 거 아니야. 무서울 것 같아. 이 사람 주변 사람들 모자이크가 됐지만은 이 사람이 막 때렸던 사람들 모자이크가 됐어도 내가 때린 애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했네, 이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찰분들이나 사법기관이 그렇게 인터뷰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50대면 아직도 힘이 있고 기력이 약해지고 그런 때도 아닌데 최대한으로 많이 사회에서 격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흉악하고 그런 사람은 사회에 정말 격리돼서 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왜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 왜일까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엔 더 했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더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CCTV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뉴스나 이런 데 상대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조명이 덜
덜 됐는데 요즘은 CCTV도 잘 발달되어 있고 뭐 유튜브 이런 것들도 많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잘 퍼지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나 사고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여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정재환 사건, 이 정재환 사건이 처벌이 정말 최대한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회에서 격리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주빈이 40몇 년 받았나요? 조주빈? N번방 사건. 그 이상으로 처벌을 받아서 사회에 최대한 격리되도록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화가 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교화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